안녕하세요. 유튜버 근고엄마입니다. 오늘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맡기고도 정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예금자 보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영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법보다 부족하다고들 생각하는데 새마을금고는 법률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것과 동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다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것이고, 농협은 농협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협법에 의해서 각각 5천만 원씩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법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각 법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것은 다 똑같고요. 법률명이 다를 뿐이지 보장받는 내용이 다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여러 의문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새마을금고마다 5천만 원씩 보장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고객분이 예금이 많으셔서 A라는 금고, B라는 금고, C라는 금고에 각각 거래를 하신다면 A금고에서도 5천만 원, B금고에서도 5천만 원, C금고에서도 5천만 원의 보장을 다 받으셔서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의 보장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금고당 5천만 원까지 각각 법인별로 보호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객분들은 본인이 거래하시는 금고가 이제 점포가 같은 금고인지 서로 다른 금고인지 좀 모르겠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거래하시는 금고에 밖에 있는 간판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종새마을금고 을지로 1가지점, 옆에는 을지로 2가지점 이렇게 써 있으면 세종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이 같으면 같은 금고고요. 예를 들어 세종새마을금고 아니면 이쪽에는 중앙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다면 두 개는 다른 금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고일 때는 각각 5천만 원이고 금고명이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5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가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네. 인터넷 뱅킹을 처음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전계좌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눌러보시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계좌가 나타나는데요. 상품명 바로 뒤에 어느 금고에서 가입했는지 금고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별로 금고명이 써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같다면 같은 금고고요. 이름이 다르다면 각자 다른 금고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네요. 네, 또 갖고 계신 통장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통장을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가입하신 금고라고 금고 명칭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통장으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장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간판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모바일상에서는 앞에 붙은 명칭으로 계좌 번호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5천만 원 계산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동일한 금고에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있다면 예금과 대출을 상기한 후에 예금 잔액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약정한 이율로 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은 소정의 이자율과 금고가 약정한 이자율을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이자율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약정된 이자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금고가 약정된 이자율
그다음에 위원회가 보장을 해주기로 한 시점의 그 금리를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이자율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보를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이자율과 고객분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83년도부터 새마을금고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차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여태까지 한 번도 국가로부터의 차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98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가로부터의 차입 없이 새마을금고의 자력으로 여태까지 잘 운영해 왔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IMF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만약에 쌓여가지고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한다면 제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법률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률에서 정해진 순서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약 1,300여 개의 운영되고 있는 금고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중앙의 출연금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쌓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자금과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으로 충당을 해갈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중앙의 타회계, 중앙의 회계는 종합회계와 예보회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손익과 예보의 손익이 아예 별개란 얘기인데요. 중앙의 타회계로부터 일부의 자금을 빌려와서 예보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국가로부터의 차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국가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바로 드리는 게 정말 최고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공적 기금이고 정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신고, 그러니까 예금자가 얼마 있다는 신고겠죠. 신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확인된 걸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까지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자금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시간이 걸린다고 돈을 안 드리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신고된 채권으로서 확인만 된다면 예금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2천만 원까지는 먼저 지급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긴급할 때는 유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팩트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유일하게 IMF 때에도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잘 이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